그리고 고 여름방학 때는 짧습니다.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면서 다음 학기 내신 때 문제풀이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통수학도 내신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언제 또 선행을 나가고 합니까? 그러면서 수학 공부할 시간은 투자되는데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수학도 잘 안 나오고 다른 과목도 안 나오고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기 김현정입니다. 선행이 잘 안 되어 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은 지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수학을 잘 하려면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 일단 줄여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맨 처음에 공부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과목이 당연히 수학입니다. 이 수학을요, 고등학교 때 가서도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그때 급해서 막 공부해야 될 다른 과목을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먼저 올려놔야 다른 과목도 따라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에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수학만 안 나온다. 그 학생은 수학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에 거의 5분의 4 정도를 올인하셔도 됩니다. 일단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비워놔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선행 얘기는 제가 조금 후회하고요. 일단 내신 공부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4월이면은 학교 시험을 봅니다. 이제 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 보던 학교 시험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보는 그 시험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요. 대학교 입학시험입니다. 처음으로 치르는 입학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중학교 때 나 맨날 9시험 넘었어. 하지만 퍼센테이지 봤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3등급, 4등급 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등급 목표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가 많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풀어도 돼요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까지 다뤄주십시오. 쉬운 문제 위주로 나온다고 해서 그 난이도로 공부를 하면요. 다 못 맞습니다. 만약에 요 난이도 문제 학교 시험 나온다 하면요. 그 난이도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까지 공부를 해야 요 난이도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고쟁이 쓰일 때까지는 문제를 다 잘 풀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중학교 때는 시간에 이렇게 막 쫓기면서 풀지는 않았지만요.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연습을 못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간 재놓고 OMR까지 마킹을 하면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 1번부터 순차적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객관식 문제 중에서 쉬운 거, 그 다음에 단답형이나 또 서술형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서답형 문제, 그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빨리 푸는 연습을 이번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꼭 해야 됩니다. 고쟁 시스템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나 이 문제를 못 풀어 하면 영영 못 풉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고쟁 시스템 문제예요. 한국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풀 수가 있고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하고 숫자하고 좀 혼합이 돼 있는 것 뿐입니다. 다 풀 수가 있고요. 해답지 보면 다 이해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풀면은 이해가 되고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풀면 풀 수 있는 거고요. 난 이거 어디서 이거 못 풀 거야 하면 못 풉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제 경험입니다. 물론 당장은 못 풀지만요. 자꾸 문제를 던져주고 풀 수 있다 하면서 계속 설명해주고 하면요. 그 학생 나중에 다 풀어요. 초등학생이나 중등 저학년 때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하고의 머리의 이제 사고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꾸 두들겨 주면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그래야 수능 문제에서도요. 중킬러 문제 자꾸 두들려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능 1등급 받습니다. 수능 1등급은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문제 자꾸 두들겨서 내가 풀 수 있다, 풀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심어 주십시오. 세 번째요.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학생들마다 이제 공통수학 1을 시작하는 학생이 있고 또 공통수학 2를 시작하는 학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는 선행 늦은 학생들은 심화 공부를 하지 말고요. 개념이라도 선행을 나가시는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보시면 또 오해를 하시는데요. 개념만 선행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개념서 한 건 잡았잖아요. 아주 쉬운 개념서 말고 일반적인 개념서, 개념 원리하고 또 정석입니다. 그 책을요, 다 푸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개념 원리 다 풀고요. 기본 정석도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야 돼요. 연습 문제 안 풀고 본문만 풀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면은 그건 정말 무늬만 한 선행이에요. 이 시기에 선행은 해야 돼요. 공통수학 1도 해야 되고, 공통수학 2도 해야 되고, 대수도 해야 되고 해요. 만약 선행이 늦은 학생들 미적분원 개념은 좀 쉽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수능 문제풀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쉽기 때문에 뒤로 미루더라도요. 그래도 대수까지는 해 놓으셔야 돼요. 왜? 대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분량도 상당히 많고요. 그거를 고등학교 가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념 진도를 그래도 못해도 대수까지는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학원의 커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나가려고 하는 진도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외라든가 개별 진도라든가 아니면 내 상황하고 맞는 인강 그런 걸 찾아가지고서는요. 대수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개념서를 정해서 다 풀어야 돼요. 개념 원리 모든 문제 5단까지 성취도 70% 만들고요. 기본 정석도 맨 처음에 연습 문제 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연습 문제는 성취도를 한 50%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한 것이고 개념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나가시는데 만약 이렇게 안 나갔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심화하시고 공통수학 1에서 내신 문제풀이를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러면 1학기 내신 점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2학기 때부터 안 좋아요. 그리고 고2 여름방학 때는 짧습니다.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면서 다음 학기 내신대 문제풀이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공통수학 2인데 이 공통수학 2 앞부분 도형이 또 애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수학도 내신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언제 또 선행을 나가고 합니까? 그러면서 수학 공부한 시간은 투자되는데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수업도 잘 안 나오고 다른 과목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1 때 1학기 때 공통수학과 내신하고 공통수학 2 내신을 2학기 때 씁니다. 고1 겨울방학 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대수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2 1학기 때가 대수고 2학기 때가 미적분어입니다. 이게 수능 과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대수 개념을 한 학생들은 고1 겨울방학 때 대수 다시 개념 공부 까먹었죠. 근데 다시 공부하면 다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개념 공부 다시 복습을 하면서 심한 문제풀이 하는데 그 문제풀이가 뭐냐면 수능 기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수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은 그때 개념 공부를 처음으로 하면서 수능 기출문제풀이 또 언제 합니까? 그래서 수능 문제풀이가 우리 고2 겨울방학 때로 다 끝나야 되는데 개념 진도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안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바쁘고 수능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 수능 문제풀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수능 등급이 덜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고1 때는 1학기, 2학기 때 내신 문제풀이에 집중하지만 수능 문제풀이는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고1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비고일 학생들 선행이 늦은 경우 어떻게 하든 작전을 짜셔가지고서는 대수까지라도 개념 진도를 꼭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학생은 예비 고1뿐만 아니라 밑에 지금 예비 중3 학생 학부모님들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간한 책에 예비 중3 학년의 진도 로드맵이 214쪽에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면은 내가 내년에 우리 학생이 이제 중3이 되니까 선행이 너무 늦은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3 1학기 때는 이렇게 진도 계획을 잡고 2학기 때 진도 계획을 잡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유있게 미적분 1까지 진도를 나가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고일 학생들 오늘 내용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